자, 이제 기본적인 그 형태를 됐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만들어지는 파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이제 이쪽에 이제 터빈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수력 발전으로 할게요. 물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력 발전이니까 자, 회전자에 들어가는 코일이 계자 역할을 해야 되죠. 회전 계자형이고, 또 수력 발전이니까 빨리 돌질 않고 좀 천천히 돌아요. 예, 그러니까 돌극형을 써야 되겠죠. 돌극형을.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이제 여기에서 직류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계자가 되니까 N극, S극, 돌극형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가는 이제 고정자 쪽에 고정자가 되겠죠. 그림이 또 왜 이러냐? 그 그림이 그 그림이네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개의 전압을 만들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R상, 그 다음에 S상, 그리고 T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중성점은 접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중성점 접지. 자, 그런데 요거를 다 이제 우리가 취급을 할 때에 하나만 갖고 취급을 해요. 하나만 가지고. 그건 이제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평형 삼상이란 단어를 쓰면 노란 전압, 파란 전압, 빨간 전압이 다 똑같은데 출발점만 120도 편차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얘가 전기자 코일이 되겠어요. 전기자 원선. 여기 파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류 파형이니까 정연파, 이게 사인파라고 그러는 이러한 파형이 이제 나와야 돼요. 이게 짜잔 하고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런 파형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철심을 썼기 때문에 그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파형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는 우리가 나왔으면은, 예,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 이런 거 있죠? 우리 남자라고 한다면 여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예, 뭐 돈이 많아야 된다, 뭐 늘씬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학력이 좋아야 한다, 뭐 몸매가 날씬한다 그러지만 가장 기본은 뭐가 돼? 이쁘니까.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파형이 예뻐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이건 이상형이죠. 근데 실제 파형은, 나오는 파형이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 파형은 이렇게 파형이 뭐가 돼요? 일그러진 파형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가 됩니까? 파형을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요 실제 파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비정연파라고 그래요. 정연파가 아니란 뜻이에요. 네. 이건 정연파고, 얘는 정연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연파가 아닌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 하면 왜 정연파가 아니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정연파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파형을 고조파라고 그래요. 예? 파형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어울린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하모닉이라고 하는데 고조파라고 그래요. 예,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파형이 뭐가 돼요?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돼요? 그럼 고조파를 빼면 되겠네? 예, 고조파 성분을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고조파 성분을 빼버리는 요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단절권이라고 그래요. 단절권. 예, 그래서 요거는 단절권이에요. 단절권을 하게 되면 바로 요 고조파 성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비정연파가 단절권을 해버리면 약간 뭐가 됩니까? 거의 뭐 완벽에 가깝진 않지만 완벽한 뭐가 됩니까? 이런 정연파가 돼요. 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뭐가 돼요?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걸 마무리 좀 해줘야 돼요. 마무리. 요 마무리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포권이라고 그래요. 분포권. 그래서 분포권까지 하게 되면 표면 마무리까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면 마무리까지. 그래서 분포권을 지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뭐가 돼요? 이쁜 파형. 이쁜 파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기자권선법이라고 하는데 전기자권선법은 권선을 감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절권과 분포권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우리가 단절권이다라는 거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분포권은 표면 다듬기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렇게 좀 하면 될 거예요. 네. 표면 다듬기. 그래서 고조파 성분을 빼고 분포권을 해서 표면 다듬기를 해서 나오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이상형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모든 발전기는 거의 99%를 다 뭐가 돼요? 이 권선, 이건 전기자죠? 이 전기자 권선을 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돼요? 단절권과 분포권을 해서 실제 이쁜 파형이 나오게끔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죠. 단절권에 대한 반대 용어가 뭐냐 하면은요. 이건 짧다는 뜻인데 단절권의 반대는 전절권이에요. 전절권. 자, 그리고 분포권의 반대는 우리가 집중권이라고 그래요. 집중권. 예. 근데 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전절권이나 집중권을 해버리면 파형이 어떻게 돼요? 전절권을 해버리면 고조파 성분이 제거가 되지도 않죠. 그 다음에 집중권을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표면 다듬기도 되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파형이 일그러진 모양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쓰지 않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죠. 이것이. 그래서 차이점만 살짝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슬롯을 직류기에서 직류기를 보는 거죠. 직류기에서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 놓고 모르시는 분은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 이제 슬롯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일을 감을 때 이제 하나, 둘, 세 번만 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놓고 요것이 이제 한 묶음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묘다 들어갈 거예요. 얘는 이제 요로 들어갈 거고 얘는 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먼저 단절권과 전절권의 차이를 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돌국형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보통 돌국형을 그릴 땐 이제 뭐 그냥 쭉쭉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까지 갈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서 직류가 들어가서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자, 이때 단절권하고 전절권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요게 들어가는 게 요게 A가 되고 요걸 B라고 할 때 자, 여기 바깥에가 이제 고정자잖아요. 이렇게 고정자. 그러면 요 극에 여기에 A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대로 와서 이쪽에 B가 들어갈 때 요 한 줄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거 A죠. 여기가 A. 그래서 요게 일직선상에서 요쪽에는 N극에는 A가 들어가고 A가 만나고 삥 돌아서 갔을 때 요걸 전절권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전절권. 그런데 요놈아가 요게 A가 갔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요로 안 가고 한 요 정도쯤 요거는 이제 어느 위치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는 고조파를 몇 고조파를 뺄 거냐에 따라서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B가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 좀 짧아졌네. 짧다 해서 뭐가 돼요? 단절권 여기까지 가는 걸 우리가 뭐가 돼요? 전절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단절권을 하면 그 코일 양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포권하고 집중권은 뭐냐 하면 여기다를 걸려놓을게요. 이렇게. 요게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자, 그러면 여기에 요 세 개를 요 슬로트 안에다가 여기 슬로트 안에 한 곳입니다. 한 개의 슬로트예요. 한 개의 슬롯.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요게 세 가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닥이. 그래서 한 곳에 모였다 해서 뭐가 돼요? 집중했다 해서 집중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뭐가 돼? 이렇게 가니까 전절권이죠?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 단절권이죠? 자, 여기에 슬롯이 하나. 여기 슬롯을 요 색깔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슬롯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요거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하나. 그래서 펼쳐졌다 해갖고 뭐가 돼요? 요거를 우리가 분포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한 슬롯에 모두 모여있다 그러면 모여있으니까 집중권. 자, 여러 군데로 나눴다 하니까 분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다 갔다. 한쪽은 N으로 가고 한쪽은 S곡으로 갔다. 전체 다 갔다. 전절권 덜 갔다. 좀 짧아졌다 하는 게 뭐가 돼요? 단절권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건선법은 단절권과 뭐가 돼요? 분포권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단절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 하면 단절권이나 분포권을 해버리면 전압이 조금 약해져요. 전압이 좀 덜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분포계수, 단절계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거는 단절권을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분포권을 하는 목적을 표면 다듬기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문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파형을 계산한다. 아마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파형 계산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분포권으로 가주시고 고조파라는 말이 나오면 단절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쭉 했으니까 뭐 대충 이 정도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산법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발전기가 만드는 건 뭘 만드는 거예요? 발전기가 뭘 만드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네. 뭘까요? 전압이에요. 전자를 밀어야 되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전기력선을 밀어야 되는 거지만 전자를 밀어야 한단 말이죠. 그 밀어야 뭐 에너지가 갈 거 아니에요. 그 전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전압을 여기에 요거 한 상만 갖고 왔는데 여기 만들어지는 전압을 우리가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직류기에서도 얘기했듯이 유기기전력인데 직류기는 뭐가 됩니까? 잘라 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파형을 다 쓰는 거죠. 파형을. 그래서 얘는 공식이 4.44F F는 교류니까 뭐가 돼? 주파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나온 전기 한번 볼까요? 요게 이렇게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몇 초에 1초에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가 주파수예요. 예. 주기적으로 파형이 만들어지는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속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자속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직류계에서도 뭐가 됩니까? E는 뭐예요? P파이. 자속이 있어야 되죠? 네, 자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권수 몇 번 감았느냐, 몇 번 감았느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들어가요. 요게 유기기전력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파형이 아이고 안 좋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단절권 그리고 분포권을 해야죠. 그래서 단절권을 하는 것이 단절계수 뭐 KP인가 KD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계수 그리고 뭐 KP라고 분포계수라고 하고요. KP인지 KP인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 전체를 합한 걸 권선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선계수가 1이다 라고 하면 단절권도 하지 않았다. 분포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전절권과 그 다음에 집중권을 했다는 뜻이고요. 여기 권선계수가 1보다 작다. 네. 아까 단절권이나 분포권 하면 전압이 조금 줄어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권선계수가 얘가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얘가 만약에 0.95 얘가 만약에 얘도 0.9다. 그럼 어떻게 돼요? 0.9 곱하기 0.9는 0.81이죠? 네. 1보다 작잖아. 그래서 권선계수가 1보다 작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얘는 단절권과 그 다음에 분포권을
했다. 그래서 파형이 예뻐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파형이 이렇게 되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아주 이쁜 파형이 나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변압기도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변압기에서는 요 권수를 변압기에서는 n으로 표현을 해요. n으로.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 공식은 아주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동기기 쪽에서 동기기를 발전기로 쓸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만 한번 모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얘기는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림을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나와서 누굴 통해 갔어요? 변압기도 철탑 타고 갔죠? 이게 철탑을 타고 갔는데 그냥 변압기 뺄게요. 그럼 이제 철탑을 타고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 수용가로 가는 거예요. 수용가. 수용가라고 하는 거는 멋있게 쓴 거지만은 이거 뭐 영인의 집이다. 이렇게 영인의 집.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는 영희, 철수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인의 집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수용가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있는 거냐 하면 부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수용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하. 그러면 수용가고 부하를 합하면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 뭐가 됩니까? 전등도 있고 그렇죠. 전열기도 있고 전동기도 있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수용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앞전 시간에 얘기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이거를 전등, 전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기호로 표현해요. 기호로.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R, 그 다음에 L. 근데 교류에 들어오게 되면 L로 표현하지 않고 뭐로 표현해요? XL로 표현해요. XL. 그 다음에 XC.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XC 그러면 이제 콘덴사예요. 콘덴사. 이제 근데 내가 실수했어요. 이제 콘덴사란 말을 쓰시면 안 되고 캐패시터라고 하셔야 돼요. 캐패시터. 콘덴사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직류일 때는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고 그랬죠. 직류일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교류일 때는 뭐가 됩니까? 얘네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얘가 R은 단위가 오음이죠? 이것도 다 오음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인의 집에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어떤 이제 부하가 이제 스위치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뭐가 됩니까? 만약에 이렇게 스위치가 들어가면 부하가 걸렸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자, 여기서 바라볼 때는 어떻게 같은 전류인데 여기서 바라볼 때는 부하 전류라고 그러는 거고요. 여기서 바라볼 때는 뭐가 됩니까? 뭐 전선에 흐르는 전류니까 뭐가 돼요? 선전류라고 하면 되겠어요. 선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다.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전기자권선이잖아. 하니까 전기자권선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말할 때는 전기자 전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자 전류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 안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공간에는 얘가 만든 자속. 무슨 자속? 계좌 자속. 그 다음에 더하기 전기자 전류가 만드는 자속. 네. 전기자 전류가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속이죠. 전기자 전류의 자속. 이게 만나게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봐도 눈치 빠른 사람은 다 저거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거예요.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전기자 반작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전류가 들어갈 때마다 다 달라요. 네. 만약에 L전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가 돼요? 자, 저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기자 전류, 선전류, 그리고 부하전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얘는 무슨 작용을 하냐면 이 전기자 전류가 만든 자속하고 계좌 자속이 합해져요. 그래서 얘는 증자작용을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만약에 XC가 들어갔다. XC 전류다. XC 전류죠. 이제 앞선 전류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얘가 들어갔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L하고 C는요 항상 반대야. 예. L하고 C는요 항상 반대입니다. L이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C는요 서쪽. 예. L 때문에 감소했다. 그러면 C를 갖다 붙이면 뭐가 L 대신에 C를 붙이면 뭐가 돼요? 증가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예요. 그러니까 L을 갖다 붙였더니 이게 잘못 썼네. 에이. L은 증자가 아니라 감자예요. 감자. 감자 작용을 하고요. 얘는 뭐가 돼요? 감자니까 얘가 C는 뭐가 돼요? 증자 작용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좌 자속이 이렇게 온다고 할 때, 네. 계좌 자속이에요. 그러면 전기자 자속이 돈다고 가정할 때 요거 3등분 하면 돼. 요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내려와도 되고요. 네. 그러면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 얘는 반대 방향이죠? 뭐요? 감자. 얘는 이렇게 오르거든요. 아이고, 도로에서 뭐가 됩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교차로라고 그러죠. 교차로. 그래서 요거는 교차작용. 네.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R 부하가 걸리면 얘는 교차작용.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는 직류는 L과 C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없는데 걔는 R 전류 자체가 증자 감자가 되고 하는 거지만 여기는 교류에서는 L이냐 C냐에 따라서 전체 전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요 증자작용을 하게 되면 요게 바로 페란트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페란트 현상. 페란트 현상이라는 거는 갈수록 뭐가 돼요? 우리가 보울링공을 한번 굴려볼까요? 이게 굴려보면 가면 갈수록 속도가 줄어들죠. 즉 속도가 준다는 얘기는 압이 약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정상인데 페란트 현상은 갈수록 압이 높아져. 그래서
이쪽에 수용과 전압이 공급 전압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기현상을 우리는 페란트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좋은 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그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둘 것은, 여기 아까 여기 뭐가 됩니까? 요쪽에 유기기전력 공식 기억나시죠? 한번 써볼게 내가 여기다가. 요 유기기전력 공식을 내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긁고 와서, 그럼 E는 유기기전력 써야죠. E는 4.44 F 파이 W에, 여기까지는 파형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단절권과 그 다음에 분포권까지 해줘야 파형이 예뻐지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하나가 있어요. 요 F예요. 예, 요 F. 요 F는 여기 극수가 있잖아요. 극수. 예, 요 극수가 있고요. P극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거 돌려줘야 되잖아. 물 떨어지면 돌잖아, 이게. 예. 그래서 여기 회전수. 그래서 요 주파수 공식을 꼭 하나 알아둬야 돼. 그 주파수는 2분의 P의 60분의 N 헤르츠. 여기서 P는 몇 극짜리냐, N은 몇 바퀴 도느냐. 요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기를 발전기로 사용을 할 때에 나오는 것은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락비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단락비. 근데 사실 제가 단락비라는 말은 요거 이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고 넘어갈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를 받으면 60문제를 받잖아요. 3개 과목이니까. 그러면 그중에 60점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문제에 60점이면 36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하려면 설비 기술 기준도 공부해야지, 전기 이론도 공부해야지, 거기다가 막 이 깊이까지 알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단락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는 건데,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단락 전류가 줄어들어요. 맨 처음엔 커졌다가 비대칭 개념이 생겼다가 내가 그림도 안 그리잖아요.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부담을 안 주려고 한다. 이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손대지 마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단락비라는 거는 이제 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L이기 때문에 감자작용이 일어나서 전압이 자꾸 내려가 가지고 전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단락비 K는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느냐, 이제 그런 개념이니까 단락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기사 레벨에 다시 이거 동영상을 만들 때 자세하게 그쪽 또 퍼센트 임피던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단락비란 말 들어본 적 있다까지만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기 발전기를 이제 병렬 운전을 할 거예요. 병렬 운전. 자, 그럼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네.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발전소에 발전기를 여러 대를 두겠다 이 뜻이에요. 네. 발전소에 발전기를 여러 대 두겠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서울군교의 수력 발전이니까 8당 어때요? 8당. 8당 발전소다. 자, 그래서 8당 발전소 안에 자, 이게 8당 발전소라고 딱 간판 붙였다고 치고요. 뭐 8당 계신 분들도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강의니까 양해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발전기가 이제 여러 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 대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숫자를 50, 30, 20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발전기를 근데 이거 발전기 그리기가 상당히 까까로워요. 왜냐하면 수력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들은요 세워져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발전기 이렇게 뉘어도 되는데 그림 다 이게 뉘어져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져 있죠. 수평식으로 되어 있는데 화력 발전소는 전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빨라서 이게 세워버리면 위에가 털어요. 근데 수력 발전소는 물의 속도로 가다 보니까 천천히 돈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돌기 때문에 발전기를 세워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력 발전소의 발전기들은 그 우산형이라고 그래요. 우산 아시죠? 우산. 비 올 때 쓰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럼 그러면 세워서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여기에 1번 발전기, 여기에 2번 발전기, 뭐 두 대만 그릴게. 다 그리긴 뭐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돼요? 물레방아 돌아가는 수차가 있을 거고, 요렇게 이제 뭐가 됩니까? 가면 물이 지나가겠죠. 그럼 돌아가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한 그림에다 그냥 그려버릴게요. 한 그림에 그려버릴게요. 자, 이때에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스위치가 이제 있다고 치고 차단기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스위치라고 그럴게요. 차단기나 뭐 스위치나 차이점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어요.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레벨에 오시면 기사 레벨에 오시면 이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은 또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우리 그 전기누리 거기에 보시면 자료실 오픈 자료실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차단기와 스위치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1번 발전기에서 나온 파형이 R상입니다. R상. 또 다 R상이에요. 여기 R상, 여기도 R상이에요. 같은 R상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파형은 제가 노란색으로 그릴 거고요. 여기서 나온 파형은 파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파란색으로. 이 그림을 조금 이렇게 옮겨서 가야 되겠네. 여긴데 이렇게 놓고요. 그건 또 여러분이 왜 이런가 하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R상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G1의 R상은 이렇게 갈 거고 G2의 R상은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죠? 이때에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만날 때에
R상의 전압이 이런 모양이라면 미안합니다. G1 R상의 파형이 이런 파형이라면 G2 R상 여기 파형도 요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예. 그러니까 겹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병렬운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병렬운전 조건에 자 뭐냐? 예를 들어서 G1 발전기 R상의 전압이 이러한 파형인데 G2 발전기 R상의 전압이 이러한 파형이다. 그럼 높이가 뭐가 돼?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같아야 된다. 크기가 같을 것. 예, 크기가 같을 것. 예. 그 다음에 G1 R상의 파형의 형태가 예, 뭐 이러한 파형이라고 가정할 때 G2의 R상의 파형이 크기는 같은데 모양이 달라. 예. 이거 안 되죠. 겹쳐야 되니까. 그래서 파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가 돼요? 몇 번 움직이느냐. 1초 동안에 이 모양이 몇 개 되느냐. 근데 G1은 이렇게 되는데 파형도 같고 크기도 같은데 G2는 이렇게 된다. 이거 안 된다. 주파수가 같을 것. 네, 주파수. 그 다음에 요 출발점이 또 같아야 돼. 예, 출발점이. 그래서 그냥 그려볼까요? 뭐 나온 김에 다 하지 뭐. 예.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출발했는데 얘는 똑같은데 이렇게 이게 요. 예. 위상이 같을 것.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출발점을 위상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상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이제 R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S상, T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RST 이렇게 들어갔고 RST인데 여기는 뭐가 돼요? RTS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순서가 같아야 돼. 네, 순서가 같아야 된다. 좀 무식해 보이죠? 그래서 순서가 같아야 된다를 좀 유식하게 설명을 하면 뭐가 된다? 상회전이 같을 것.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같아야 돼. 높이가 같아야 돼. 크기가 같아야 된다. 생김새가 같아야 된다. 진동수가 같아야 된다.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 그 다음에 RST 돌아가는 상해 회전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외우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기를 발전기로 사용할 때에는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머릿속에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이제 난조라는 말도 있고 탈조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이제 그거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해버리면 요점 정리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건 암기하는 것. 뭐 문제 풀 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발전기로 쓸 때는 요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